공인중개사 역할이 뭐 중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머리가 터집니다. 도장 찍으세요. 네, 꾹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 그렇게 했는데? 어두야. 핵교종이 땡땡땡.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목소리 힘이 없어. 밥도 못 먹은겨? 지금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이번에 내용 증명까지 반송돼가지고 힘들겠네. 그래서 이 사건을 겪으면서 부동산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느낀 게 굉장히 중요하지. 저는 비전문가니까 어떻게 잘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내가 뭔가 내 집 마련 또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활용! 이게 키포인트예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안 돼요. 생선 요리는 내가 해야지. 그냥 이거 믿고 할게요는 아니라는 거야. 요리의 주체는 반드시 투자자 본인 자신입니다. 근데 이미 어플에 데이터도 많고 요즘 AI가 막 예측도 해주는데 공인중개사 역할이 뭐 중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야, 공인중개사 하는 게 뭐요? 집 한번 보여주고 도장 찍는 게 다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머리가 터집니다. 중개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일단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은 누가 줘요? 팔려는 사람. 뭐 집주인이든 상가 주인이든 건물주든 고객 관리를 해야지. 한 상가에 5개씩 부동산이 있는데 나한테 올 확률 낮지. 그러면 평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친해지고 형님 동생 되면서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친해지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맡기겠죠. 고객 관리를 해야 돼요. 마케팅도 해야죠. 나 여기 부동산 있어요. 전단지도 좀 돌리고 이벤트도 좀 하고 컨설팅 해야지. 마음에 든대. 도장 찍으세요. 네, 꾹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 그렇게 했는데? 어두야,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마 올라갈 것 같아요? 세금은 어떻게 나와요? 컨설팅 해줘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컨설팅은 AI가 조금 대체할 수도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집 보여줘야죠. 가가지고 설명해주고, 일조건 좋고요, 하자 있는지 한번 볼까요? 구조도 좋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AI가 찾아가가지고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이고. 이제 계약을 해야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데, 집값이 10억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집주인들은 10억 5천, 11억이 받고 싶어. 매수자들은 9억 5천에 사고 싶어. 그럼 이걸 조율을 해야 돼. 그럼 매수자한테 어떻게 해요? 금리 내려가면 집값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빨리 사야 돼요. 집주인한테는 장기 침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5천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 계약 날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 이거 안 팔아야 될 것 같아. 또 매수자가 전화 옵니다. 내리면 사겠대. 무슨 소리냐고. 그 경험이 많으신가 보네요. 경험이 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 10억에 계약을 해요. 잔금일이 2달인데 11억이 됐어요. 집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자식아, 내가 안 판다고 했지. 내려가요. 9억으로. 이제 매수자가 찾아옵니다. 왜 하라고 해가지고 1억 손해봤잖아요. 중개수수료 안 줄 거예요. 나 소송할 거야. 근데 이런 과정을 AI가 할 수 있을까요?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제가 볼 때는 컨설팅 영역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괜찮은 부동산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파트 이름을 걸고 하는 데가 좀 신뢰가 된다던가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중개사 자기가 건 거예요. 그 브랜드하고 계약을 맺고 거는 건 없습니다. 설사 브랜드하고 계약을 맺더라도 일을 잘하고 정직한 거는 다른 문제죠.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좀 코너 자리나 좀 비싼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좀 했다, 열심히 할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영업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좀 봅니다. 장사 못하면 망했을 거잖아요. 잘 감이 안 올 때는 동네 슈퍼, 미용실, 떡집, 배고프면 떡 하나 먹으면서 물어보는 거죠. 이 동네에서 잘하는 부동산 좀 어디냐고 하면 정보를 또 소소하게 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아이 컨택도 잘 하지 않고 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시큰둥한 부동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동산은 뺍니다. 대신 그거는 있죠. 찾아갈 때 음료수 하나.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음료수 하나 찾아가서 이야기해보면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성의껏 열심히 해주느냐. 1개, 2개 정도는 단골을 좀 만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을 한 곳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한 2-3군데 정도는 계속 이렇게 둬야 되나요?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좀 곤란하고요. 1개에서 2개 정도. 내가 팔려고 하는데 빨리 팔고 싶어요. 5개가 있으면 5군데 다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물건이 속된 말로 쓰레기가 됩니다. 내가 부동산이면 어떤 물건을 광고해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비싼 거? 아니, 그 아파트 가격은 똑같으니까. 내가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양타라고 하죠. 매도인, 매수인한테 2개 다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물건. 그리고 독점 물건. 보니까 1, 2, 3, 4, 5 부동산이 다 매물이 등록되어 있어. 그 집을 내가 열심히 광고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이 사장이 나한테만 맡겼어. 그런 물건 위주로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고요. 더 열심히 브리핑을 하고 컨설팅을 합니다. 집을 잘 팔고 싶으면 평소에 똘똘한 부동산 1개, 2개 정도 알고 있다가 많아야 2개 정도만 줘야 됩니다. 이제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입니다. 1, 2, 3, 4, 5를 다 방문해가지고 뭐 한 5억 있는데요. 전세 끼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 2번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번, 4번, 5번.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건 좋죠. 내가 비교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이 있는데 다 했습니다. 제일 저렴한 물건부터 알아볼 거잖아요. 제일 낮은 가격의 금매 주인한테 연락합니다. 그 물건 그대로 살아있나요? 2번 부동산 그대로죠? 4번, 5번. 주인은 하루에 5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난리 났네. 야, 이거 드디어 불 붙었네, 우리 동네에. 이 주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횟수, 안 팔어. 그 오를 때까지 기다려보자. 두 번째, 호가를 올립니다. 야, 이거 난리 났는데 내가 이 가격에 왜 팔어? 그러면 결국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내 집값의 가격을 올리거나 회수시켜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에 들리는 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물건 살아있냐라는 그런 적극적인 시그널을 주면 안 됩니다. 그냥 분위기 어때요? 제가 당장 계약할 건 아니고요. 탐색전 정도로 하는 거고 지금이야 라는 확신이 들 때 저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한테만 내가 의뢰를 할 거니까 가격 협상 잘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가 500이다. 그러면 저는 1000만 원 드릴게요. 대신 가격 2000, 3000 깎아주십시오.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중개보수를 아까워하지 말고 어차피 줄 돈이잖아요. 제일 어리석인 게 뭐냐? 그냥 50만 원만 깎아주면 안 될까요? 좋은데. 최악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어지간하면 집을 사는 사람이 다음에도 팔 수 있잖아요. 내 고객이에요. 집주인보다는 나한테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깎아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차라리 500 더 줄 테니까 3천만 원 깎아달라고 하면 중개사가 어떻게든 협상해가지고 깎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을 주면 물건을 던졌어요. 일주일이나 2주일마다 전화를 한다든지 퇴근하는 길에 잠깐 들러서 사장님 잘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조금씩 신경을 써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실제로 또 현업에 계시니까 새겨들어야 할 또는 걸러들어야 될 공인중개사님들의 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팔아야 되니까 집주인들한테는 살짝 부정적인 말, 매수자한테는 약간 긍정적인 말. 그래야 계약이 되지.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왜곡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매수자가 되어보고요, 매도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제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세 얼마입니까?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이 두 가격을 하한선, 상한선으로 해서 합리적인 범위를 좀 잡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무조건 올라, 좀 과하게 오버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죠. 빌딩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0.9%인데 금액대도 크잖아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마케팅, 좀 더 과장된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하나 더 주면 본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이제 회사 다녔을 때 발령이 나가지고 옮기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요. 집 빨리 팔아주세요. 매수자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한 2, 3천만 원 제가 조정 한번 해볼 테니까 수수료 좀 더 주면 제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밀어볼게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왜 발령 나서 간다는 나의 약점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팔 때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처음부터 다짜고짜 저 5천만 원 내려서 빨리 팔게요.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데 내가 5천만 원 내렸어. 나중에 손님 오면 거기서 5천만 원 더 내려야 된다니까.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좋은 부동산을 찾아야 되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매물 등록, 집을 살 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었네요. 바보. 마지막으로 부동산 잘 활용하는 방법 딱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주도권은 내가 가지자.